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웃 파트 1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s this rice cake, honey? 자, what's는 what is의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떡을요.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기 때문에 떡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그게 떡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영어로 풀이를 해줘야 되죠.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시면 돼요. 떡을 보통 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쌀에다가 이제 케이크 같이 이렇게 어떤 모양을 띠게 된다라고 해서 그냥 떡은 라이스 케이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그 사랑하는 사람, 즉 이성을 지칭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손자,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죠.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허니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What's this rice cake, honey? 그러면 여보, 이 떡은 뭐예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Oh, it's from the family in 301. 자, 그거요. be from이니까 어디로부터 오다란 얘기죠. 그거 어디로부터 왔어요? The family 무슨 가족으로부터 왔어요? in 301호 가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301호 가족이 준 거예요. 자, 이거 아파트 호수 나왔는데요. 아파트 호수는 두 가지로 읽으실 수 있어요. 끝에서부터 두 자리로 끊어 읽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세 자리니까 하나, 둘 이렇게 읽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읽으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끊어서 읽으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하나하나 끊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 둘로 끊다 보니까 여기 5가 들어갔잖아요. 즉 0, 지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로 끊게 되면 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1. 자, 우리가 보통 0을 지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 자리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숫자가 3개밖에 안 돼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셋, 넷, 넷이죠. 11알을 얘기하는데 중간에 5가 그러니까 지로가 들어가서 그걸 지로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0과 비슷한 알파벳 문자가 5잖아요. 그래서 지로를 읽지 마시고 5로 읽어주세요. 그러면 301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They just move into the neighborhood. 자, neighborhood 하게 되면 이웃이에요. 자, 그 다음에 just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물론 부사인데 첫 번째가 방금 막이라는 뜻과 두 번째는 그냥 단지라는 뜻인데 이렇게 과거형,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쓰이게 되면 just는 방금 막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사 왔어요. into the neighborhood. 이웃으로 이사 왔어요. 그 다음에 이 day는요. 일반 주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I should go say hi. 자, 여기 제가 say hello로 해드렸는데요. say hello나 say hi나 이게 다 인사말을 건네다. 이제 say 하게 되면 말하다고요. hi 헬로가 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말을 하다니까 인사말을 건네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hould는 뭐 해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니까 가서 인사하는 게 좋겠네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at's this rice cake, honey? Oh, it's from the family in 301. They just moved into the neighborhood. I should go say hi.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죠. 근데 what이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니까 문장의 끝은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honey. 자, 그 다음에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리지만 T하고 S가 연이어서 나왔다고 해서 그 츠 발음하시지 마시고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is th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요. just가 ST인데
move가 M으로 시작하잖아요. 연음을 시키다 보니까 장장 자음이 3개가 겹치니까 두 번째 자음 T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move는요. E로 끝났는데 규칙 변화를 해서 D 하나만 더 붙여주죠. 자, 동사의 규칙 변화는 정확하게 발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moved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mov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 문장, 세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y just move into the neighborhoo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새로운 시츄에이션 수업 파트 1입니다. I'm here to sign up for a 필라테스 레슨. 자, 여러분 사인하게 되면 명사로 쓰이게 되면 표식, 인식, 표지판 이런 뜻이고요. 사인은 절대로 서명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 서명하다죠. 서명은 signature라고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up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sign up 하게 돼서 등록하다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I'm here니까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니까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여기서 sign은 동사겠죠. 그래서 저는 등록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니까 등록하려고 왔어요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고 for 뒤에는 목적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필라테스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레슨 등록하러 왔어요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우리 레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레슨 하면 그러니까 1과 2과 3과 할 때 그 과도 되고요. 수업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선생님 클래스 CLASS 클래스와 레슨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론 클래스가 학급 반이란 뜻도 있고 등급 계급이란 뜻도 있지만 그 수업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보통 정규 수업 즉 공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는 교육.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클래스가 되고요. 여기서 하는 수업은요. 그 다음에 레슨은 보통 사교육, 학원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가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거 그러니까 1대1로 한다거나 소규모로 한다거나 할 때 그거 우리가 가외라고 하는데 그 가외도 영어로 바꿔주면 레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필라테스는 정규 과목에 들어가 있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 같은 데서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레슨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Have you learned Pilates before? have 다음에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왔죠. 과거 분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before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현재 완료 4가지 용법 중에 경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earn이라는 단어는 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ed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필라테스를 배워본 적이 있나요?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Well, this is my first time. 자, 여러분 이 well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문장에 문 뒤로, 그러니까 문 두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 부사로 잘 이란 뜻이 아니고요. 보통 이걸 필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오거나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왜 이렇게 하고 이제 굳이 해석을 한다면 글쎄 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죠. This is my first time이죠.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에요. 라는 얘기고요. 여기 well 다음에 컴마 찍혔죠. 그래서 이건 꼭 쉬었다 가주셔야지만 문장의 맛이 살게 됩니다.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란 얘기니까 문제 없죠. Follow me this way.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세요인데 자, 여러분 이거 엄밀히 말하면 follow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명령문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날 따라와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따라오세요 정도가 되려면 please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m here to sign up for a Pilates lesson.
Have you learned Pilates before? Well, this is my first time. No problem. Follow me this way.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sign 다음에 up이죠. N 사운드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sign up. 그 다음에 이 for라는 단어가요.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R 사운드가 삽니다. 그래서 follow. 그럼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요. I'm here to sign up for a Pilates lesson 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에요. 얘는 문장의 끝이 올려요, 내려요? 그쵸. have가요. 그러니까 문 두로 나왔죠. 그 이유는 일반 동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일반 동사면 본인 스스로가 의문문을 못 만들어서 문 두로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현재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have예요. 그래서 문장 맨 앞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문장의 끝은 그래서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efore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have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have you.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형인데 규칙 변화하니까 ed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 더구나 필라티스가 P라는 자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ed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this 다음에 is니까 연음시켜서 this is. 그 다음에 first가 st인데 time이 t니까 자음이 세 개가 겹치죠. 그래서 두 번째 자음 T 하지 마세요. 그래서 first time. 그럼 이거 제가 세 번째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ell, this is my first tim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쇼핑 파트 4입니다. I need overalls for a 15-month-old예요. 저는 뭐가 필요합니다. 자, 오버롤즈 하게 되면 작업용 멜빵 바지, 작업용 덧바지. 그러니까 위서부터 밑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허리에서 잘라가는 바지가 아니고 위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바지를 얘기할 때 오버롤즈라고 하고요. 바지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S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멜빵 바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for 어떠한 뒤에 목적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5month old요. 선생님 1이 넘었으니까 month에 s가 붙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요, 단순히 15개월이라는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통 베이비가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냐면 15개월이 된 아기 해서 아기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s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어가 나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뭐였냐면 I need overalls for a baby죠. 그래서 아기를 위한 그 멜빵 바지가 필요해요인데 어떤 아기? 15개월이 된 아기. 그래서 여기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를 is for my little niece예요. 자, niece는 여자 조카를 얘기하는 거고요. little은 작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어린 여자 조카를 위한 거예요. 라는 얘기고요. This one is very popular. 자, 여기서 원이 나왔죠? 여기서 원은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는 앞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그 멜빵 바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으로 받아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인기가 very popular니까 인기가 많아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It will fit her perfectly. 자, 그거는 뭐일 거예요? fit 하면 맞다는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niece가 여자 조카라고 했으니까 대명사로 받게 되면 허죠. 그래서 조카에게 perfect 하게 되면 완벽한이라는 형용사인데 거기에 ly를 붙였으니까 perfectly 하게 되니까 완벽히라는 부사겠죠. 그래서 조카에게 완벽히 맞을 거예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직
안 입혀봤잖아요. 그래서 will을 써서 표현을 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need overalls for a 15-month-old. It's for my little niece. This one is very popular. It will fit her perfectly. 자, 이 두 번째 문장에 need이란 단어를 한번 볼게요. TTLE 앞에 모음이죠. 자, 그 다음에 TTLE, TLE, DLE, DDLE 하면은 그 앞이 그 모음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T 사운드나 D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낀 건 아니잖아요. L은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데 이게 발음 위치상 약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little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비밀번호 파트 1입니다. What's the Wi-Fi password here예요. 여기 와이파이 패스워드 하면 패스가 통과잖아요. 그 다음에 워드가 단어란 뜻이니까 통과 단어. 그래서 비밀번호 내지는 암호 뭐 이 정도로 보죠. 그래서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what is 뭐예요? 라고 얘기하죠. It's on your receipt. receipt 하면 영수증이고요. 여러분 이게 철자가 7개잖아요. 근데 발음이 좀 짧죠. P 사운드가 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혹시 발음하시던 분들 중에 이거를 receive이라고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P 발음을 하셔서 그거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요. receipt. P 발음 안 하고 T 발음이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receipt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손님의 영수증에 쓰여 있습니다. 영수증 위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전지사를 쓴 거죠. Oh, I threw it away. 자, threw 하게 되면 throw의 과거형이고요. throw away 하게 되면 버리다, 없애다. 란 뜻이죠. 그래서 저 그거 없애버렸는데요. 단 1초라도 전에 없애버린 거니까 throw가 아니라 through가 나왔죠. 자, Let me write it down for you. 제가 그거를 적어 드릴게요 라는 얘기인데 let me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회화문에서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정도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적어 드릴게요. 그거를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write는 down은요. write를 강조하고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아래로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제가 그거 적어 드릴게요니까 제가 그거 적어 드릴게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Wi-Fi password here? It's on your receipt. Oh, I threw it away. Let me write it down for you. 자, 여러분 이 W가 반모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D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더 와이파이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치 발음하시지 않는다는 이유,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on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S를 넘겨주시면 되죠. 그래서 It's on your receipt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row 다음에 away가 합쳐져서 버리다, 없애버리다 해서 하나의 수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throw를 여기서는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동사와 이렇게 부사 사이에 그 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hrew it away 이렇게 돼야 되겠죠. T 사운드 이쪽으로 연음하면서 약화 it away. 그래서 I threw it aw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like과 down이라는 부사 사이에 it이라는 대명사가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right도 구동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t 다음에 미가 나왔죠. 즉 우리나라 발음으로 미음이 나왔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자음동화가 있어서 앞에 받침에 미음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자음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끊어주셔야 됩니다. let me. 그 다음에 light 다음에 it이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light i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let me write it down for you 이렇게 이 정도로 되겠죠. 자, 그 다음 탑승 파트 1입니다. This baseball bat is not allowed on the plane이요. allow 하게 되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죠. 그러면 is not allowed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baseball bat, 야구 방망이는 on the plane. 자,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내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allow는 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ed를 붙여주셨고요. 자, 선생님 기내에서 라고 하면 인전치사를 써야 되지 않나요? 기내 그러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아니고요. 여러분 비행기 어떻게 타세요? 발을 딛고 타시죠. 그래서 on the plane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비행기를 에어플레인이라고 했죠. 근데 에어를 떼버리고 플레인이라는 자체가 비행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플레인만 씁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렇게 플레인 말고 비행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fly. 그렇죠. F-L-I-G-H-T 해서 flight을 쓰셔서 비행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s not에서 is not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 축약할 수 있잖아요. is는. 그런데 왜 is는 안 쓰고 여기서는 풀어서 is not을 썼나요?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부정을 얘기를 해야 되죠. 안 된다는 거. 그럼 강조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축약을 하게 되면 한 단어가 되고요. 이렇게 풀게 되면 두 단어죠. 그럼 두 단어가 되면 눈에서 보는 게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축약을 안 시키고 이렇게 풀어줘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야구방망이는 비행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오, 보이. 그럼 보이 하면 소년이면은 뭐 소년을 대고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맙소사에서 오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와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I didn't know that. 단 1초라도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that이 아니고요. 여기선 과거해야 되니까 I didn't know that. 저 그거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is is just a gift. 그거 그냥 선물인데요. 자, just가 앞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They just moved into the neighborhood. 방금 이웃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just는 방금 막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뒤에가 moved 해서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현재니까 그냥 단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냥 선물인데요. gift. I'm afraid it's still not allowed. 자, I'm afraid. afraid 하게 되면 유감스러운이란 형용사죠. 그럼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보통 뒤에 절이 나와요. 즉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오고요. 그 문장은 보통 안 된다. 뭔가 잘못됐다. 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드는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I'm afraid를 떼버리면 it's still not allowed죠. 그거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장 성립이 돼요. 뜻이 성립이 돼요. 근데 굳이 I'm afraid를 붙여주시는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앞에 I'm afraid를 넣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서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여전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This baseball bat is not allowed on the plane. Oh boy, I didn't know that. This is just a gift. I'm afraid it's still not allowed.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길죠? 얘는 어디서 끊으세요? 그렇죠. on the plane에서 allow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allowed에서 ed 규칙 변화니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did not의 줄임말이죠. d and t에서 세 개가 자음이 나오는데 뒤에 no. 어차피 K 사운드는 묵음이래도 KN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K가 묵음이잖아요. 그래도 K가 묵음이라도 네 개가 겹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자음 생략 didn't know th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is 다음에 is니까 연음시켜서 this is, just 다음에 어니까 just. 그럼 이 문장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this is just a gift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문장이 그닥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끊어읽기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I'm afraid. 요 afraid와 is 사이에 대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afraid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ill이 맞아요. 여전히란 뜻 부사인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가 나왔죠. 그래서 still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Mom, I'm off to school이에요. 자, 엄마. 자, be off to 하면 그 to 다음에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 나와요. 장소를 지칭하는. 그래서 장소로 떠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 학교로 떠나요니까 학교 가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Where's your lunchbox? 런치박스 그대로 해석하면 점심 식사 상자죠. 그래서 이게 보통 도시락통을 런치박스라고 합니다. 자, where's는 where is의 줄임말이고요. 그럼 어디에 있냐? 우리가 보통 where is 블라블라 하게 되면 뭐 물어보시는 게 돼요? 그쵸. 장소나 길묻기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뭐 장소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어떤 사물이 어딨냐라고 할 때도 where is 쓰실 수 있어요. 오 마이 앞에서는 오 이런 맙소사에서 오 보이를 썼죠. 우리가 보통 맙소사 일어나면 오 마이 쓰죠. 근데 이제 오 마이 갓 해갖고 god를 많이 쓰는데 god는 신이라는 종교적 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갓은 쓰시지 마시고 그냥 오 마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자, almost for 가시죠. forgot은 forget의 과거형이고요. 이건 불규칙 변화합니다. 자, forget은 무슨 뜻이죠? 있다. 생각, 추억 같은 것들을 있다죠. 근데 almost 뭐뭐 할 뻔하다. 동사 할 뻔하다니까 제가 잊을 뻔했네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have fun is goal이에요. 자, fun 여기 have 다음에 fun이 나오는데 여기서 fun은 재미라는 명사죠. 그러면 학교에서 재미를 가져라 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그래서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명령문이에요. 그쵸. 근데 뭐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정도로 하려면 뒤에 please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Mom, I'm off to school. Where's your lunchbox? Oh my, I almost forgot. Have fun at school. 자, 여러분 이 스쿨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스쿨이란 단어에서 H는 묵음이에요. 자, S 사운드 중에 무성음 C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쌍자음, school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의문문이죠. 문장의 끝을 어떻게 하죠? 그쵸. where라는 의문사를 썼으니까 lunchbox에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almost가 ST인데요. forgot에서 F로 시작하죠. 연음을 하게 되면 STF에서 자음이 세 개가 겹치니까 두 번째 자음 생략. almost forgo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fun 다음에 in이 나왔으니까 fun in 해주시면 되죠. 연음하셔서.
자, 오늘 today's 팁 드리도록 할게요. remake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today's 팁 제가 뭐 드렸죠? 그쵸. 리부트죠. 리부트는 뭐예요? 재가동하다란 뜻이라서 제목은 그러니까 캐릭터는 똑같아요. 캐릭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다 바뀌는 영화 얘기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슈퍼맨 시리즈라든지 그다음에 배트맨 시리즈라든지 배트맨 지금 개봉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서부터 1월까지 스파이더맨 했는데 스파이더맨도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만 계속 가져오고 계속 내용이랑 주인공이 바뀌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리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메이크는 뭐냐면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있던 영화, 음악, 드라마 따위를 새롭게 다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체적인 줄거리나 제목 따위는 예전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리부트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거를 최근에 한번 다시 개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 그 주인공이 바뀌었죠. 그게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이니까 그 주인공 나왔던 사람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새로운 주인공을 넣으면서 이야기는 거의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그건 리부시 아니고요. 리메이크이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에도 리메이크를 많이 해요. 일례를 들면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빅뱅이 붉은 노을로 불렀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제목이랑 그 가사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가수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뒤에 깔려져 있는 그 음악 그 같은 걸 조금 바꿔버리는 거죠. 일례를 들면 원곡은 뭐 블루스였는데 그거를 뭐 힙합으로 바꾼다거나 보통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게 하죠. 가사는 그대로 갖고 오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리메이크라고 하고요. 리메이크라는 얘기는 훨씬 더 리부트보다는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음악 같은데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리메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